당신, 계약직 잘리고 싶어? 내가 위에다 보고해 줄까? 회의실 안 상사에게 모욕당하는 며느리의 모습, 직원들의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장식품이야? 그렇게 일하고 밥이 넘어가? 시어머니 한복자는 우연히 유리병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가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복수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만약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창작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한복자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손자 정우의 도시락을 먼저 챙겼습니다. 김 한 장, 계란말이 3조각, 소시지 2개. 정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며느리 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이는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깼구나. 너 밥은 먹었어? 나중에 회사에서 먹을게요. 진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복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자는 서울 동작구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반찬.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복자의 손맛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자는 혼자 가게를 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5년 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복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자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강호와 며느리 진이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둘 다 회사를 다녔습니다. 진이는 고객 상담팀에서 일했습니다. 강호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진이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식구인데 뭘? 복자는 진이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진이는 말이 적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잘 챙겼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았고 명절에는 설거지를 먼저 했습니다. 복자는 그런 진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진이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복자가 물으면 괜찮아요라고만 했습니다. 복자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 강호가 먼저 출근했습니다. 진이는 정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운 뒤 회사로 향했습니다. 복자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익은 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복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자 씨, 오랜만이네. 그래요, 요즘 바빠서. 복자는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 채소가게로 갔습니다. 시금치 1단, 무 1개, 대파 2뿌리.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어기 떡집 앞에서 복자는 멈춰 섰습니다. 인절미가 막 나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진이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복자는 인절미 1팩을 샀습니다. 며느리 줄 거예요? 떡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요. 아이고, 복자 씨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복 받았네. 주인은 인절미를 더 넣어줬습니다. 복자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회사에서 뭔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진이는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화장실 불이 켜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복자는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진이를 맞았습니다. 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쉬었다가 저녁 먹을게요. 그래, 천천히 해. 복자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이는 내 딸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지. 저 애가 상처받는 건 못 봐.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정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진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자는 손자를 안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자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이 회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반찬을 싸서 점심때 가져다 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진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을 넣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11시 복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영등포구까지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진이 회사는 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에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건물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이가 처음 입사했을 때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경비원이 복자를 봤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아, 저기 3층 고객센터요. 직원한테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알려줬습니다. 복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의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자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희 씨, 이게 고객 응대예요? 무슨 일을 매번 이따위로 해? 당신, 계약직 잘리고 싶어? 내가 위에다 보고해줄까?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복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머리는 장식품이야? 그렇게 일하고 밥이 넘어가? 죄송합니다. 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고객이 컴플레인 넣었잖아요. 이번 달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남자는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진이는 움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다워야 사람 대접을 해주지. 계약직이 그럼 그렇지. 복자의 손에서 반찬 봉지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계약 연장 없어요. 알겠어요? 네.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복자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복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이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반찬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건물을 나와 길거리에 섰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복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매일 저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복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반찬 봉지를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복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복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3장이 나왔습니다. 상가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복자와 남편은 시장 근처에 상가 3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싼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복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등포 상가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이 회사 직영 편의점이었습니다. 복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네. 그냥 괜찮았어요. 진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복자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상가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의점 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3번째 신호 끝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저는 영등포 상가 건물주입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 건물주님. 무슨 일이시죠? 직영 편의점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생각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이신가요? 복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 응대 문제입니다. 고객센터 쪽이요. 고객센터요? 네. 윤대리라는 분. 그분 업무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님, 혹시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복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유리병 너머 진이의 고개 숙인 모습이 떠올랐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 복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부엌 찬장 위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복자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한 컵 따라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진이가 왜 말을 안 했을까? 복자는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항상 괜찮다고 했다. 힘들어도 웃었고 지쳐도 손자 앞에선 밝은 척했다. 그게 복자에겐 더 안타까웠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뜻이었다. 복자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한쪽 구석, 오래된 이불 더미 사이에 묵직한 서류 봉투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해둔 것들이었다. 복자는 그걸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쳤다.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3장의 서류가 복자의 눈앞에 놓였다. 남편은 시장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역세권 상가 3채를 사뒀었다.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거야라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복자는 그중 한 장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신림동 지하철역 근처 24시간 편의점. 계약서 하단에는 주식회사 에이블유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이가 다니는 회사였다. 복자는 손가락으로 계약서를 톡톡 두드렸다. 편의점은 직영점이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익도 본사로 들어갔다. 복자는 매달 임대료를 받을 뿐이었지만 그 관계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계약 해지 조항에는 건물주의 요청 시 6개월 전 통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복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복자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며 배운 건 큰 소리보다 조용한 압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말로 위협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복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에이블유통 본사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고객센터, 가맹 문의, 건물주 전용 라인. 복자는 마지막 번호를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복자의 머릿속은 뜨거웠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복자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겼다. 시장에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구이, 시금치나물.
강우와 진이가 식탁에 앉았고 정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강우가 물었다.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 신경 쓰지 마. 진이는 말없이 밥을 떴다. 복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슬쩍 봤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다. 복자는 국그릇을 진이 앞으로 밀었다. 요즘 입맛 없어 보이던데 국이라도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이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복자의 가슴을 찔렀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다. 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느리가 말하지 않아도 복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오전 10시 복자는 집 근처 은행에 들렀다. 통장 정리를 하고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A분류통에서 매달 정확하게 입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복자는 통장을 접어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 한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복자는 메모장에 적어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안녕하세요. A분류통 건물주 전담팀입니다.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였다. 복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신림동 2호점 건물주 한복자입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계약건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운영 상황이나 민원 사항 같은 거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한 듯 이어졌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셨나요? 불편하다기보단 회사 이미지 관련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 CS팀 쪽 민원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복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대리요. CS팀의 윤모 대리라는 분 계시죠? 그쪽 응대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본사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여직원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접 봤어요. 직원한테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게 회사 이미지에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건물주로서 우리 건물에 그런 평판 있는 회사 들어와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실 건가요? 복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업체 알아봐야죠. 요즘 우리 건물 자리 좋다고 다른 편의점 본사에서도 연락 많이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하지 마시고요. 조치해 주세요. 제가 다시 전화 안 하게. 복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복자의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복자는 낯선 역할도 해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복자는 집으로 돌아와 정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왔다. 손자는 가방을 내던지며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엄마랑 할머니. 정우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려진 두 사람.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작았다. 복자는 그림을 받아들고 웃었다. 우리 정우 잘 그렸네. 할머니는 여기, 엄마는 여기. 정우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복자는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그리고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우야, 엄마 요즘 기분 어때 보여? 좀 피곤해 보여.
엄마가 요즘 웃을 때 진짜로 안 웃는 것 같아. 아이의 말에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우도 알고 있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가 엄마 기분 좋아지게 해줄게. 진짜? 진짜지. 복자는 정우를 안아주었다. 작은 몸이 복자의 품에 폭 안겼다. 복자는 눈을 감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이가 웃을 수 있는 집을 지켜야 했다. 저녁, 진이가 퇴근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 복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손 씻고 쉬어. 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복자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제 회사 일 아세요? 복자는 손을 멈췄다. 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요.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복자는 행주를 내려놓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진이야. 네, 어머니. 넌 아무 잘못 없어. 힘들면 말해. 내가 뭘 할 순 없어도 듣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복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복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진이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날 밤 복자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또 다른 상가, 또 다른 카드. 복자에게는 아직 쓸 수 있는 무기가 남아 있었다. 복자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다음 단계를 적기 시작했다.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복자는 시장에서 배운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복자가 전화를 건 지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복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아침밥을 차리고 정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복자의 핸드폰은 조용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에이블 유통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복자는 시장 골목 한쪽에 서서 전화를 받았다. 한복자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에이블 유통 자산관리팀 과장 김민준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다. 복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말씀하신 건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윤대리 관련 민원이 실제로 여러 건 접수되어 있었고 사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 발령 상태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건물주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복자는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요? 그쪽도 확인 중입니다. 혹시 특정 직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피해본 사람 많을 것 같아서. 김 과장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그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팀 재편성도 검토 중입니다. 건물주님, 이번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부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할 건 없어요. 저도 제 건물 지키려고 한 거니까. 그래도 덕분에 문제를 빨리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복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든 무 한 봉지가 묵직했다. 복자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복자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복자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일찍 왔네? 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금 밝았다. 복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다. 표정이 한결 풀려 있었다. 뭐 좋은 일 있었어? 아, 그냥요. 오늘 팀장님이 저한테 따로 얘기하셨어요. 윤대리가 대기 발령 났대요. 복자는 손을 멈췄다. 진이는 식탁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직원들도 민원 넣었고 본사에서 조사 들어갔대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요. 그래. 네.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팀 분위기 바꾸려고 한대요. 저한테도 정규직 전환 얘기 나왔어요. 진이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다. 복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며느리 옆에 앉았다. 잘 됐네.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어머니 사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무섭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우한테도 짜증낼 뻔한 적 많았어요. 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복자는 며느리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이제 괜찮아. 힘든 건 지나갔어. 근데 어머니 이상한 게 본사에서 갑자기 움직였대요. 누가 민원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주가 직접 전화했다나 뭐라나.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누가 했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걸로 됐어.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며칠 후 에이블 유통 본사에서 복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부사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 복자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건물주님, 바쁘신 와중에 통화 감사합니다. 저는 에이블 유통 부사장 정태균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CS팀 전체를 재점검하고 인사 시스템도 손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건물주님께서 우려하신 직원이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추가로 보상이나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복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제 건물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좋은 회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은 뒤 복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공원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복자는 벤치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강호가 복자를 찾아왔다. 복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강호는 복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진이한테 들었어요.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었다고. 그래, 잘 됐네. 근데 진이가 그러는데 본사에 건물주가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복자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다. 그게 혹시 뭐... 어머니가 하신 거 아니에요? 신림동 편의점 건물, 어머니 거잖아요. 복자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내가 했어. 어머니, 왜? 내가 내 건물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야? 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자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진이가 힘들어하는 거 봤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 한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무슨. 진이는 내 며느리야. 당연한 거지. 강호는 고개를 숙였다. 복자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너도 진이 좀 잘해. 저 애 혼자 버티는 거 아니야. 너도 남편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진이는 본사 인사팀에서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급여도 올랐고 복지도 달라졌다. 진이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복자 앞에서 울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 알아요. 진이는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었다. 진이야. 네, 어머니. 앞으로도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린 가족이잖아.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복자는 진이를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복자에게 안겨 잠들었다. 복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복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과했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복자의 방식이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 복자는 정우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복자는 서류를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 진이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해요. 복자는 문자를 읽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내일 아침엔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쌀을 씻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진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다. 머리를 묶으며 복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진이는 복자 옆에 서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강우가 일어나고 정우가 일어났다.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복자는 미역국을 떠서 진이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이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정우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엔 뭐 해줄 거야?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그래, 오늘은 떡볶이 해줄게. 정우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복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오후 복자는 시장에 나갔다. 떡볶이 떡을 사고 어묵을 샀다. 단골 반찬 가게 사장님이 복자를 불렀다. 복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집에 일 좀 정리됐어요. 그래요? 그래도 좋아 보여요. 며느리랑도 사이 좋죠? 네, 고마운 며느리예요. 복자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샀다. 그리고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복자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2달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다. 복자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정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진이는 정규직이 된 후 한결 밝아졌다. 아침에 출근할 때 표정이 달랐다. 예전엔 현관문을 나서며 한숨을 쉬곤 했지만 이제는 다녀올게요 하는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다. 복자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며느리가 웃으면 집안이 편했다. 그게 복자가 바라던 전부였다. 어느 주말 오후 진이가 복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요리할게요. 왜? 무슨 날이야? 아니요, 그냥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일하느라 바쁜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요. 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복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다. 진이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야채를 올렸다. 복자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선은 부엌으로 향했다. 진이는 능숙하게 칼질을 했다. 당근을 썰고 양파를 다졌다. 복자는 작게 웃었다. 저 애도 이젠 엄마가 됐지. 저녁상이 차려졌다. 진이가 만든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복자는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떴다. 어때요, 어머니? 맛있어. 정말요? 응. 내 솜씨 늘었네. 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강호와 정우도 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했다. 복자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식사가 끝나고 진이가 설거지를 했다. 복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행주를 들었다. 내가 닦을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그래도, 어머니. 진이는 복자를 돌아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지켜주셨잖아요. 복자는 말없이 진이를 봤다. 진이는 말을 이었다. 저 사실 알아요. 본사에 전화하신 거.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 진이야.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계약서 보고 알았어요. 신림동 건물이 어머니 거라는 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자는 진이의 손을 잡았다. 넌 내 딸이야.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해? 어머니. 그리고 넌 혼자 버텨온 거야.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복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부엌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그날 밤 복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강호와 진이는 정우를 재우고 있었다. 복자는 찬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을 펼쳤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강호 어렸을 적 사진, 그리고 진이와 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 복자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좋은 애 만났지? 복자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당신이 모아둔 돈 잘 썼어. 며느리 지키는데. 당신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 복자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복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며칠 후 진이의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다. 진이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복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진이는 복자 옆에 앉았다. 복자는 진이를 봤다. 송년회 어땠어? 좋았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감사 인사도 하시고 다들 잘해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진이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보너스 받았어요. 정규직 되고 처음 받는 거예요.
진이는 봉투를 복자 앞에 놓았다.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벌어온 거잖아. 내가 써.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전 이 보너스도 못 받았을 거예요. 받아주세요. 복자는 봉투를 밀어냈다. 진이야, 난 돈 필요 없어.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텐 보너스야. 진이는 울먹였다. 복자는 진이의 손을 잡았다. 이 돈으로 정우 옷 사줘. 애가 요즘 컸잖아. 네, 어머니. 진이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복자를 안았다. 복자는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다. 수고했어. 올해도, 어머니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연말이 다가왔다. 복자는 시장에서 떡국 재료를 샀다. 떡, 쇠고기, 달걀, 파. 복자는 익숙한 손길로 장바구니에 담았다. 단골 가게 사장님이 물었다. 복자 씨, 올해도 떡국 끓이세요? 그럼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며느리도 좋아해요? 응. 우리 며느리 착해. 내가 해주는 건 다 잘 먹어. 부럽네요. 며느리 복 많으시겠어. 복자는 웃었다. 그리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섣달금음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다. 복자는 떡국을 끓이고 진이는 전을 부쳤다. 강호는 상을 차렸고 정우는 거실에서 뛰어다녔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복자는 떡국을 떠서 가족들 앞에 놓았다. 자, 다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떡국 맛있어. 정우는 떡국을 호호 불어 먹었다. 복자는 손자를 보며 웃었다. 강호가 잔을 들었다. 어머니,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진이도 잔을 들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이렇게 웃으면서 새해 못 맞았을 거예요. 복자는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저한테 진짜 엄마보다 더 큰 분이에요. 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진이야, 넌 내가 만난 최고의 며느리야. 우리 강호가 너 만나서 복 받은 거야. 강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자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어머니. 가족들은 잔을 부딪혔다. 복자는 잔을 들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강호와 진이는 정우를 재우고 복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복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복자는 생각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며느리가 힘들어했고 복자는 조용히 움직였다. 큰 싸움도 없었고 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복자는 복자의 방식대로 가족을 지켰다. 복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복자, 강호, 진이, 정우.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복자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게 다야.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새해 첫날이었다. 시장은 아직 한산했지만 몇몇 가게는 문을 열었다. 복자는 붕어빵 가게 앞에 섰다. 사장님이 인사했다. 복자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장님도요. 붕어빵 10개 주세요. 누구 줄 거예요? 손자랑 며느리가 좋아해요. 아이고, 며느리 복 정말 많으시겠네요. 복자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웃었다. 그리고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에 시작된 일들이 겨울에 마무리되었다. 복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집에 돌아오니
진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시장. 붕어빵 샀어. 와, 감사합니다. 정우 깨우면 엄청 좋아하겠어요. 복자는 붕어빵을 식탁에 놓았다. 진이는 복자에게 커피를 건넸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복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이야. 네, 어머니. 올해도 잘 부탁해. 네.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진이는 웃었다. 복자도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복자는 창밖을 봤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복자는 생각했다. 사람이 말이야 가진 거 없으면 기죽는다지만 가진 걸 어디에 쓸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복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봤다. 진이는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복자는 그 웃음을 보며 만족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던 그날 복자는 결심했다. 그리고 움직였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 결과가 지금 복자의 눈앞에 있었다. 복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오늘도 밥을 해야 했다. 가족을 위해. 복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진이가 옆에 섰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복자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복자는 작게 웃으며 손을 움직였다. 햇살이 부엌을 비췄다. 복자의 어깨 위로 따뜻한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오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제 있었던 사연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만약 영상 보시다가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